온타리오주 더그포드 수상은 5월 14일 오후 퀸즈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전역에 대한 봉쇄를 6월 2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수상은 상황은 천천히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병원들은 여전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변종 확산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아직 경계해야 한다고 봉쇄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온타리오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은 4월 8일 처음 시행됐으며 코비드-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금까지 2차례 연장됐었습니다. 주정부는 연장된 봉쇄 기간 동안 일부 실내 활동들은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외 운동과 시설을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는 오는 6월 2일 테니스와 농구장, 야외 스포츠장 등 야외 편의시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주 보건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해야 한다. 5월 말까지 18세 이상의 온타리안 65%에게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 발생률, 입원 환자 수, 중환자 실내 환자 수 또한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 보건부장은 온타리오에서 하루 코비드-19 감염 건수가 1000건보다 훨씬 적게 나와야 봉쇄 명령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드 수상은 5월 마지막 주부터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도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시는 올해도 캐리비안 카니발, CNE 등 주요 여름 행사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해 전면 취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시는 앞서 지난 3월 오는 6월 30일까지의 모든 행사와 개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7, 8월에 토론토에서 열리는 행사를 포함해 노동절 주말까지의 모든 야외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토론토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행사 주최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모든 야외 행사를 9월 6일까지 취소할 것을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CNE 측은 서면 성명에서 공공보건당국이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올해 행사 취소로 인한 매출 손실이 향후 박람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매년 발생하는 수익은 내년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의 취소와 재정 손실이 CNE의 미래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이에 대해 박람회가 어려운 한 해를 이겨내고 2022년에는 더 크고 좋은 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CNE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외 행사 전면 취소에 따라 CNE와 캐리비안 카니발 외에도 영향을 받은 행사로는 테이스트 오브 댄포스, 혼다 인디, 더 비치스 재즈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앞서 프라이드 토론토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는 연례 축제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도 될까요? 미국 보건당국이 백신을 맞았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벗기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백악관의 마스크 해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어느 장단에 보조를 맞춰야 할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한 것을 고려하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사례가 보도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계속 쓰고 다니는 것이 낫지 않겠는지요? 최악의 폭발 사고 이후 35년이나 지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시 핵반응 조짐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져 원전과 핵폭발의 무서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는 지난 1986년 인류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새로운 핵반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35년 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으로 숨진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망자가 무려 11만 5천 명으로 추산된 공포의 핵사고였습니다. 지금도 반경 30km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는 특별관리구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이 사고 직후 콘크리트로 덮어 씌운 원전 원자로실 내부의 우라늄 연료 덩어리에서 다시 핵분열 반응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센서가 핵분열을 증명하는 중성자 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원전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한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니 원전 공포가 두렵기만 합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아 송유관 가동을 중단했던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에게 500만 달러를 건네주고 재가동하게 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주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돈을 요구하는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송유를 중단해 미국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유류난으로 여러 날 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랜섬웨어 피해를 당해도 비슷한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몸값을 지불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도 콜로니얼 측은 해커들의 위협에 굴복해 가상화폐로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암호 해독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빼앗기고 받은 암호 해독키의 작동이 느려서 실제로는 자체 백업 시스템으로 복구했다고 하는군요.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를 지목했는데 지난 14일에는 아일랜드가 의료 전산 시스템에 해커들 공격을 받고 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미국의 군사안보 분야 외교관 가운데 130여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나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의 정보기관 종사자 및 외교관, 군인들 가운데 쿠바와 중국에서 60건을 포함해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에서 근무한 최소 130명이 정체불명의 뇌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 이후 최소 3명의 CIA 요원이 두통 등 심각한 이상질환을 호소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군인들은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장기적인 뇌손상, 또 일부 피해자는 자살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안보회의 NSC와 CIA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 GRU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데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사건이 권력형 범죄라고 보긴 어렵다며 공수처 위상과 국민 신뢰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교육감이 특채 권한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것이 중대 범죄 사건인가라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변호사도 공수처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부패 비리 수사를 원했던 국민으로선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도피성 출국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권 행사 문제, 조직 이기적 행태 등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지적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 압력을 행사해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도둑 잡은 형사에게 왜 권총으로 위협해서 잡았느냐고 처벌하는 격이라는 등의 hir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 보고받은 지휘 라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봉욱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등은 불문에 붙이고 유독 반부패 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만을 꼭 찍어 기소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윤석열 세력이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인선을 막기 위한 권력견제형 기획수사였다는 주장인데, 공소장에 뜬금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름도 올려 권력에 맞선 수사처럼 포장하는 술책도 보이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